라디오 코리아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료들의 발길이 한국 시간 27일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이날 오후 3시께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아내 전혜진 씨가 상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를 비롯한 유족과 소속사 직원 등이 취재진의 입장을 제안하고 조문객을 맞는 중입니다. 영화 킹메이커에서 호흡을 맞춘 설경구 씨와 고인의 유작 중 한 편인 행복의 나라로에 출연한 유재명, 조정석 씨가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조정석 씨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도 믿기지 않는 듯 연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를 통해 이선균 씨와 친분을 쌓은 조진웅 씨는 옆 사람에게서 부축받으며 빈소로 입장했습니다. 조진웅 씨는 이선균이 마약 의혹이 불거진 후 하차한 드라마 노웨이 아웃의 대체 배우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PMC 더 벙커에서 호흡한 하정우 씨도 유족을 만나 위로를 건넸습니다. 정우성, 이정재, 전도연, 류준열, 임시완, 김남길, 송영규, 유연석, 김상호, 김성철, 장성규, 배성우 씨 등 이선균 씨와 연이 있던 동료들도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도록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감독을 비롯한 영화계 방송과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3층 입구에도 영정사진과 함께 상주를 안내하는 스크린이 띄워졌습니다. 상주로는 전혜진 씨를 비롯해 두 형 누나의 이름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두 형이 가장 먼저 도착해 장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선균 씨는 이날 오전 종로구의 한 공원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됐고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5월에는 잠,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두 편이 칸 영화제에 동시 초청돼 커리어 정점에 나섰지만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한 그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주요 해외 언론들도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 씨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씨가 대표작 기생충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주목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 과정에서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슬픔에 잠긴 팬들이 SNS를 통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둔 한국 시각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도당과 중앙당 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과거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오늘 내 선택은 내 개인에 대한 처우, 나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받고 비상사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며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도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국민연금 개혁,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내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야가 오늘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2개의 특별 검사 도입 법안을 일컫는 쌍특검은 한국 시각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형 악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국회 출근길 기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을 묻자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의지를 다지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오늘 미시간주 정부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부추겨 직접 반란에 가담했으니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 2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 25일까지 4만 2,15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만 3천여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상자가 4명 이상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650건에 발생해 2014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1년 68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숨진 사람 수는 706명이었습니다. 총기로 숨진 사람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1,6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댈러스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 루이빌 총기 난사 사건, 볼티모어 총기 사건 등 굵직한 총기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잠금 주머니가 개발돼 미 전역의 학교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계약 구매 데이터베이스 거브스펜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41개 주의 교육부가 캘리포니아 스타트업 욘드르의 잠금 주머니를 $230만 들여 구입했습니다. 욘드르가 개발한 이 잠금 주머니는 스마트폰보다 약간 큰 크기의 천주머니입니다. 다만 주머니를 여닫는데 통상 사용하는 줄 대신 특수 자석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조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시판 초기에는 학교보다 라이브 공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용도로 잠금 주머니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잠금 주머니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약 200곳의 교육부가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해 피해가 발생한다며 페이스북과 틱톡, 스냅챗,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같이 미국 사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욘드르의 매출도 지난해 5월 이후 급증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